안녕하세요. 더멀리 한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따봉 캠핑카 26년식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왔죠. 26년식 다방원 모델에 대한 사용 설명 영상입니다. 앞번에 설명 영상은 초반에 가볍게 촬영하다 보니까 빠진 내용이 제법 많았는데 오늘 영상은 최대한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길어지겠지만 아직 다 적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말씀드릴 테니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영상을 좀 더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래도 영상이 길다, 필요하신 부분만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타임스탬프 이용하시면 빠른 시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신 차량 하얀색 스타리아의 다방원이 설치된 차량입니다.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플러시 창이 빠져가지고 벤트에 관한 설명 영상 끝단에 영상 마지막쯤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 쪽부터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쪽에 보시면은 가장 여기부터 봐야겠죠. 트렁크 등이 있습니다. 트렁크 등 있고 앞쪽에 트렁크 등이랑 같이 연동된 실내등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전부 다 실내등 스위치로 꺼졌다 켜졌다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 꺼졌다 켜졌다는 가운데 터치 스위치로 동작하고요. 끈 상태로 실내등 껐다 켜도 그대로 꺼져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스위치 길게 누르면 밝기가 조정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손잡이는 스타리아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닫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손잡이입니다. 스타리아는 전자식 락킹이기 때문에 이쪽에 트렁크 락을 푸는 스위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다른 손잡이가, 다른색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려 있을 텐데 그 손잡이를 이용해서 락을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아래쪽부터 보자면은 한전 인입선입니다. 한전 인입선 요렇게 2m 정도로 세팅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한전 인입선을 쓰려면은 릴선을 사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한전 인입선이라도 간단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2m 정도로 짧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한전 인입선 여기 위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딸깍 요거 락 푸는 게 있으니까 요걸 누르시고 잡아당기시면 뽑힙니다. 그리고 끼우실 때는 이쪽에다가 그대로 이게 위쪽으로 가게 맞추셔가지고 꾹 눌러주시면은 장착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구들 요 푸시락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푸시락 손잡이가 나와 있어야, 잡을 수 있도록 나와 있어야 락이 풀리는 거고요. 락 손잡이 들어가 있으면은 락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게 조금 이렇게 풀려 있으면은 요거 나사 방식이기 때문에 한 번씩 안쪽으로 조이셔가지고 조여주시면은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쪽은 기본적으로 그냥 쓰는 수납함이고 이런 식으로 수납함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거의 요즘엔 기본이죠. 기본으로 이렇게 레일로 달린 서랍식을 사용합니다. 차량은 아직 뭐 출고까지 막 직전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구변 받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청소나 뭐 약간 마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랍이 돼 있고요. 서랍이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 서랍 락 푸는 것까지, 서랍을 뺐다 꼈다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서랍에 여기 위쪽으로 돼 있죠. 잠금 장치가. 이게 서랍 락 장치인데 이 락 장치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아래로, 반대쪽은 보통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안 되어 있고 아래로 되어 있죠. 아래로 되어 있으면은 위로 올려주시면은 락이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빠져버렸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거 뺐다 꼈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뺀 다음에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고, 기본적으로 서랍 공간은 이 정도인데, 자, 이 공간에서 잠깐만요. 카메라를 고정해야 돼서 우마를 잠깐 사용하도록 할게요. 우마 준비하고, 자, 뭐 정 보기 불편하면 제가 편집을 할 테니까,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편집을 하면서 할 테니까, 자,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죠. 자, 서랍 빼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랍 이쪽은 아까 말했다시피 아래로, 이쪽은 위로
위쪽으로 하고 쭉 잡아당기면 그냥 서랍이 꼽혀요. 한번 풀리고 나면은 락을 벗어나고 나면은 락 잠치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쭉 빼시고 레일이 다 벗어났다 하면 위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다가 서랍을 보관하시면은 안쪽에 이 정도 공간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차자자작 서랍을 뽑아냈을 뿐이라서 문은 도어가 그대로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양쪽 서랍장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간은 이 정도 나오고요. 훨씬 더 넓죠. 훨씬 더 넓게 돼 있고 요거 다시 끼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혹시 뺐다 꼈다 하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레일 이렇게 살짝 빼놓고 끼우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서랍 넣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 서랍 넣는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쪽씩 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이쪽 레일이 들어갔으면은 이쪽 레일 이렇게 잡아당겨서 조금 껴주시고 이게 락 걸릴 때까지 한번 락 장치가 여기잖아. 락 걸리면은 이렇게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반대쪽 역시 최대한 뺀 상태에서 뒤쪽으로 밀었다가 다시 레일에다가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편하게 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서랍이 됐죠? 이렇게 서랍하시고 문 닫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다음은 우레탄 창 설명 잠깐 드릴게요. 겨울에는 우레탄 창, 여름에는 모기장이 되는 건데 이쪽에 락 푸시고 락이라기보다는 걸어놓으신 거 푸시면은 호로로로록 우레탄 창이 풀리죠? 그러면은 지퍼를 내리시고 끝까지 지퍼가 처음엔 자리를 안 잡으니까 밖으로 벌어져. 그럴 때는 손으로 잡아서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반대쪽 역시 위에서부터 호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해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자 지퍼가 두 줄이에요. 두 줄이죠? 이쪽은 우레탄 창을 열었다 닫았다는 지퍼고 이쪽은 우레탄 창을 모기장으로 바꿀 때 통으로 탈착할 때 쓰는 지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레탄 창은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요 정도쯤에서 한번 끊기게 돼 있고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여기선 보이나? 여기 보인다. 이렇게 중간에 한번 지퍼가 끝나게 돼 있고 이 지점에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지퍼가 있습니다. 요거는 환기 같은 거 하실 때 위쪽을 잠깐 이렇게 여셔가지고 위쪽으로 환기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카메라를 나 혼자 찍으려니까 쉽지 않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모기장으로 교체하실 때 보시면은 이쪽으로 돌아갈 때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코너 부분이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요 지퍼로 이 찍찍이로 감싸져 있는 거 안쪽에 찍찍이를 벗기면은 턴버클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 턴버클을 살짝 풀러 가지고 교체하신 후에 다시 턴버클을 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우레탄 창 다시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보시려면은 조금 뒤쪽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라나? 이렇게 이 정도 각도에서 보시면 되겠다. 이 정도 각도에서 찍어 볼게요. 자, 우레탄 창은 이런 식으로 접습니다. 일단은 우레탄 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양쪽 자르는 거 푸신 다음에 이쪽 살짝 접고 이쪽 살짝 접고 그래서
말기 좋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최대한 여기 안 겹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무 겹치면 두꺼워지니까 적당히 해주신 다음에 중간에 한번 잡고 접습니다. 이렇게 접고 나서는 이제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 마실 때 바깥쪽이 잘 안 말라지니까 바깥쪽을 조금씩 신경 써서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지면 되겠지. 이렇게 마셨으면은 여기가 트렁크 바깥쪽으로 벗어나니까 벗어나는 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넣어주시고, 이쪽도 벗어나는 부분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말아주시고, 아래에서 위쪽으로 뒤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고무줄 걸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고무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 우레탄 창 같은 경우에는 파워 테일게이트,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간섭 때문에 처음에는 잘 안 닫혀요. 그러니까 닫기 직전에 조금 힘을 줘서 닫아주시고, 그런 식으로 한 며칠 정도 더 써주시면은 이게 자리를 잡고, 여기 눌러지는 데나 얘네들이 너무 빤빤하니까 그 빤빤한 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 이후에는 잘 닫힌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레탄 창은 아래쪽에 요 고무 바킹 아래쪽에 고무 스트링이 있는데, 이 스트링은 모기장이나 우레탄 창이나 요 안쪽으로 올려가지고 눌러줄 때, 트렁크에 딱 밀착을 시켜줄 때 사용하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고무줄 밑으로 내려주시면은 쏙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우레탄 창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트렁크 이쪽에 등받이 같은 경우에는 딸깍 잡아당겨서 올리면 되고, 올리신 다음에 위쪽에 딱 올라오셔가지고 요 양쪽 트렁크 요 등받이 고정 장치가 개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칸에 걸리진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칸에 걸려 있다면은 살짝 이렇게 한쪽만 잡고 한쪽만 움직이셔가지고 양쪽 같은 쪽에 걸리게 잡아주시면은 좀 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요 등받이 내려주실 때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내리시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손잡이 정리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설명을 하자면은 모기장 있습니다. 모기장 아직 손잡이를 안 달았는데, 요거는 따로 옵션 추가를 하신 슬라이딩 모기장이고요. 지금 가성비 좋은 기본 모기장을 저희가 섭외한다고 해야 돼? 찾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장착하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모기장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레일을 보호하기 위한 코일 매트 조각을 빼주시고요. 빼주신 상태에서 슬라이딩을 이렇게 쭉 해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모헤어가 빤빤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힘줘서 닫아가지고 모헤어 숨이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 이렇게 빤빤한 거를 눌러가지고 닫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모헤어가 자리 잡고 요 와이어도 어느 정도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시 할 때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코일 매트 다시 껴주시고, 착착착착착착 껴주시고, 그리고 출입구 등 있죠? 출입구 등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여기 스위치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여드릴게, 앞쪽에서 보여드릴게. 일단은 들고 찍을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신발장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에 220이랑 시가잭이랑 220들 여기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까치발 위쪽으로 올리시면 딸깍딸깍 올라가고, 접을 때는 가운데 잡고
가운데 잡고 위쪽까지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실 때는 양쪽 잡고 올렸다가 내리시면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 테이블이랑 소파 접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이식 테이블 위쪽으로 이렇게 들면은 빠지고요. 빠지고 이 위쪽으로 올린 상태에서 움직이셔서 위치 잡으셔도 됩니다. 위치 잡으셔도 되고, 빼신 다음에 이쪽에 보이시는 락장치 아래로 내리면은 풀리고요. 풀리면은 접으시고, 접으면은 찍찍이에 도착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 탈거했다가 떼실 때는 찍찍이 떼시고 손잡이 내리시고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건데, 계속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떼놓은 채로 진행할게요. 떼놓은 채로. 그리고 다음은 쇼파 접는 것부터 이어서 갈게요. 쇼파 접는 건데, 이 쇼파를 어떻게 접느냐,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침상 확장판 빼셔가지고 위에다 올려서 걸치면 이렇게 확장 침상이 됩니다. 확장 침상 되고요. 그리고 빼시고 다시 거시고 하신 다음에, 이쪽에다 두면 안 되겠다. 요거를 이쪽에다가 빼놓고 테이블, 요 접이식 소파 위쪽으로 들어 올리신 다음에 이쪽에 잠금장치 맞춰서 걸어주시면 되고, 잠금장치 거셨으면은 양쪽에 혼자서 촬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양쪽에 락장치 다리 쪽으로 당기셔서 풀어주신 다음에 접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이 넓은 공간이 나온 거는 거실의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포타포티, 이런 포타포티 같은 거를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타포티 부속이고, 포타포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포타포티 들어 있고, 포타포티 구성은 위쪽은 청수통, 이쪽으로 청수를 넣는 거고, 청수통 아래쪽에 블랙탱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에 펌프죠. 수동 펌프 누르시면은 이쪽을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와서 안쪽으로 물이 슉슉슉 돌아가지고 대소변을 변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죠. 그리고 다 이를 보셨으면은 아래쪽에 이 레버를 여시면은 위쪽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오물을 아래쪽으로 버리실 수 있습니다. 파란 약, 빨간 약이 있는데, 파란 약은 지금 열린 이 블랙탱크 쪽에 넣으셔가지고 안쪽에 있는 대소변을 어느 정도 녹여준다고 말을 하죠. 냄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양냄새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냄새가 없어진다고 보긴 힘들고, 그런 식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빨간 약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요 대소변이 들어가는 요 입구 부분에 뿌려주시면은 변기통 쪽, 이 변기 쪽에 이제 지저분하게 묻지 않고 린스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뚜껑은, 큰 뚜껑은 아래 블랙 탱크에 대한 뚜껑이고, 작은 뚜껑은 요 청수 뚜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요 포타포티 쓰는 법은, 분리하는 법은 뒤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요 락장치를 푸시고 위쪽으로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여시면은 청수통은 청수통대로 분리하고, 블랙탱크 쪽에 이쪽에 아까 말씀드린 뚜껑 결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들고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돌려서 뚜껑 열어주신 다음에 변기판에다가 부으시는데, 부으실 때 여기 이제 오버플로우, 공기가 빠져나가게 해주는 거니까, 공기가 통하게 해주는 거니까 이걸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안에 있는 내용물들 쉽게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다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옆쪽에 요 칸은 휴지나 아니면은 제가 말씀드린 빨간 약, 파란 약 이런 애들 넣어두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기상용 수납 공간이죠. 그리고 결합하실 때는 이 앞에 후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청수통을 결합하실 때 청수통이 살짝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내리신 다음에 이걸 뒤로 당기시면은 걸려요. 걸리는 게 느껴지시면은 뒤쪽을 아래로 내리시면은 딸깍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설명할 게 많아서 아이고 제대로 안 걸렸네. 한쪽만 걸렸어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서 살짝 걸어주시면 양쪽 다 걸렸죠. 넣어주시고 뚜껑 닫고. 그리고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고, 요번에 바뀐 게 여기 냉장고 위에 서랍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서랍이 들어갔고, 요 서랍 같은 경우에는 싱크볼이 같이 바뀌면서 한 번 더 변형이 될 건데, 싱크볼이 지금 요 뚜껑 달린 요 펌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기존의 USB 충전 방식이 없어지고, 그래서 요게 이 공간을 이렇게 비울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서랍은 지금 이거는 처음 만든 거라서 이렇게 만든 거고, 네모나게 사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디자인 역시도 이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도 조금 바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전 이렇게 원형 싱크볼로 바뀌었고요. 올리셔가지고 펌프 키시고, 기존의 모터홈이나 캠핑카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펌프 스위치가 따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안쪽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쪽에 아래쪽 공간을 그냥 펌프를 넣어버리고, 오히려 앞쪽에서 그냥 편하게 서랍을 깊숙하게 그냥 안쪽으로 쑥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반대쪽은 그대로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은, 자, 패널입니다. 이제 패널부터 설명을 할 건데, 전기에 관한 설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보시면은 실내등, 무드등, 히터, 펌프, DC 12V, AC 220V 이렇게 스위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은 MD용 모니터, 배터리 모니터, 아래쪽에는 무시동 히터 모니터, 이런 구성입니다. 실내등 껐다가 키면은 여기는 한 발, 두 발, 먼저 말씀드린 트렁크까지 세 발 껐다 켜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각 등은 다 트렁크 등과 마찬가지로 터치하고 길게 눌렀을 때 디밍 기능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드등은 전부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무드등 하나만 꺼도 모든 게 다 꺼지고, 그리고 다시 키시면은 모든 무드등이 다시 켜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에는 히터를 키시면은 이렇게 무시동 히터 모니터가 켜지기 시작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히터가 가동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무시동 히터 이 모니터 이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방법은, 손님들은 동그란 거하고 요 바로 밑에 있는 스위치가 3개 있거든요. 하나, 둘, 3개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 이 스위치하고 동그란 스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그란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켜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은 꺼져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켜진 상태에서 말씀드린 긴 스위치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바람 세기, 한 번 더 누르면은 온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계속 누를 때마다 온도하고 바람 세기가 바뀌는 거니까 이 스위치 하나 갖다가 바꾸시고 다이얼을 돌리시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끄실 때는 동그란 버튼 길게 누르면은 전원 오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꺼지는 건데, 무시동 히터는 끌 때 바로 끄시는 게 아니고, 끄신 다음에 바로 요 히터 스위치 눌러가지고 끄시는 게 아니고, 동그란 버튼 길게 눌러서 끄셨으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은 본체에 남은 기름들을 태우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다 태우고, 그리고 열도 식히고, 그러고 나면은 이 가운데 있는, 지금은 바로 껐다 켰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데, 여기 가운데나 아니면은 이 주위에 동작하는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오프 표시가 확실하게 표시가 되면은 그때 히터 스위치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예비였던 자리에 펌프가 들어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워터 펌프 이용해 가지고 수전이랑 외부 샤워기 둘 다 사용하는 구조로 바뀌어서 펌프 스위치 자리는 이쪽으로 바뀌었고요. 펌프 스위치 누르면은 지금처럼 물펌프가 돌아갑니다. 물펌프가 돌아가면서 관이랑 이런 쪽에 압이 다 차면은 펌프 소리 멈추고요.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외부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외부 샤워기를 물을 켜고 끄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켜고 끄고 하시면 되고요. 수전 역시 그 이후부터는 열어가지고 펌프 켜신 상태에서는 이렇게 수전하시고 수전 레바 이용해서 물 켜고 끄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물이 나오고요. 물론 너무 세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물이 많이 들어가는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차량이 그렇기 때문에 살살 틀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뭐 페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좀 더 간단하게 가성비를 항상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가성비 있게 좀 간단하게 온수를 조금씩은 쓸 수 있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DC 12V 스위치 누르시면은 C가잭이 곳곳에 있는데 C가잭들에게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 밑에 AC 220 누르시면은 인버터 전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콘센트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 역시 그 이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을 보셔야 되는데, 안쪽을 여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는 인버터, 이쪽은 한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헷갈리시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인버터에다가 항상 꽂아 놓고 평소 때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외부에 전원을 꽂든 안 꽂든. 근데 이제 외부에 전원을 꽂으셨을 때 외부의 전원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220들도 다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AC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빼셔가지고 한전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전에다 꽂아주시면은 한전 들어온 걸로 모든 걸 사용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다시 빼가지고 인버터에 꽂으셔도 되고요. 뭐 캠핑장 전기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의외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보다 캠핑장에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좀 만든 거고요. 헷갈리시면은 그냥 인버터에 꽂아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AC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있는 모든 AC 출력에 대한 차단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외부 인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인입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최초로 여기로 들어와서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단기 내리면은 한전 충전기조차 동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DC 12V C가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는 바깥쪽에 DC 12V 스위치를 켰을 때 동작하는 C가 잭들에 대한 휴즈입니다. 이 휴즈들은 나가면은 나간 자리는 이쪽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빨간 불 들어오는 애들 12V 15A 휴즈를 교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릴레이는 위에 방금 설명드린 그 퓨즈함에 전원을 주는 릴레이인데 신경 쓰실 거 크게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쪽부터 실내등, 무드등, 히터, 펌프 이렇게 네 가지 릴레이하고 퓨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동작 안 하면은 여기 있는 퓨즈 확인해 보시고 나갔다면은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위치에 없는 전기 제품들, 기본적으로 에어컨 있습니다. 에어컨은 개별 전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따로 스위치는 안 했고요. 에어컨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에어컨 전원 버튼 눌러서 키시면 되고, 다시 킬게요. 키시면 되고, 이쪽에 메뉴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능들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다 괜찮습니다. 근데 요 바람개비 모양 송풍으로 해놓고 쓰시면은 실외기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가운 바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요 얼음 마크 표시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 얼음 마크로 표시됐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람의 세기,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는 온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전원 버튼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스위치 없는 애가 또 여기 있죠. 냉장고 스위치 없습니다. 냉장고 역시 전원 버튼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요. 내가 전원 버튼 누르시면은 숫자가 나오고요. 숫자가 나온 상태에서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누르시면은 온도 설정, 여기 냉동실 온도 설정이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온도를 조절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냉장실 온도 설정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화살표로 온도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에 구성은 이렇게 여시면은 냉동실은 이쪽에 위쪽에 한 칸 냉동실이고요. 나머지는 냉장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무실 때 혹시나 이 숫자가 밝다 그러시면은 요 전원 버튼 길게 누르시면은 숫자는 사라지지만 초록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동작은 하고 있다는 표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숫자 안 보여서 불편하시다. 전원 버튼 한 번 더 누르면은 숫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주무실 때는 불 좀 끄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사용 설명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은 요 가구 거실장 뒤쪽에 가서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설명 안 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오시고 슬라이딩 도어 열면은 열기 전에 이 차는 LPG 차량이어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히터를 켰을 때만 이 유량 게이지가 동작하고요. 요거 보시고 기름량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름 넣는 거는 요 요소수 뚜껑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소수 뚜껑 여시면은 기름 주입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10리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고 뚜껑 닫고 하시면 되고, 이제 문을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쪽도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냉장고 혹시나 전원 완전히 차단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휴즈 뽑으셔가지고 냉장고 전원 완전 차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쪽에 이제 물 관련된 설명인데, 기본적으로 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파가 되셔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수리나 교체 빠르게 신속하게 가능한 부분도 장점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다 연결된 게 아니어가지고, 보시면은 요거 파란색 호스 그 청수 호스고요. 요거 검정색 호스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오수 라인입니다. 그래서 요쪽에 있는 물탱크를 오수 탱크로 쓰시면 되고요. 요쪽에 있는 탱크를 청수 탱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길게 나가요. 길게 나가고 따로 저희가 잘라가지고 막 넣고 막 이렇게 해서 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통을 바꾸실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을 바꿀 걸 염두에 놔서 혹시나 필요하시면은 바꿔서 쓰실 수 있게, 이 호스가 혹시나 짧거나 길거나 뭐 길면 자르면 되니까 짧은 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길게 나가고, 불편하시면은 간단하게 가위로 커팅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뚜껑 열어가지고 담가서 사용하시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 있고, 소화기 이쪽에 위치해 있고, 다음은 여시면은 주행 충전이랑 비상 시동 관련된 내용인데, 릴레이 타입 주행 충전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동 거실 때 이렇게 키로 하는 타입이든 스위치로 하는 타입이든 키는 딸깍딸깍 시동 걸지 마시고 2번까지만 올리시고, 버튼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2번 누르시면은 띵띵띵 소리가 나죠. 이 소리 나는 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잠깐 그 인산철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이쪽 차량용 배터리 쪽에 조금 전달이 되게 해주신 다음에, 최대한 인산철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고 시동 버튼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시동 걸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동 걸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시동 걸려가지고 릴레이가 붙으면은 이 아래쪽 스위치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행 충전이 되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현재 한전 충전 40A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기를 10A 정도 쓰고 있다고 계산을 하면은 이거 끄고 30A가 주행 충전 외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지금 136A 들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100A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 알터 부스터 이용해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시동을 끄시고 차를 오랫동안 세워두셨다. 시동을 끄면 이렇게 스위치에 불이 꺼지죠.
차를 오랫동안 세워두셔가지고 방전이 됐거나 아니면은 시동이 한 번에 안 걸릴 그런 상황이시라면은 아래쪽에 비상 스위치, 비상 시동 스위치 누르시면은 인산철 전원으로 릴레이가 붙습니다. 평소에는 ACC로 붙고요. 누르시면은 인산철 전원으로 릴레이가 붙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릴레이가 붙었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뭐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오래 기다리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납산 배터리로 그 시동 배터리로 인산철 배터리가 좀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이후에 시동을 거시면은 시동이 걸리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 거시고 나면은 스위치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행 충전까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린다고 했던 벤트 설명도 살짝 드릴게요. 벤트 내가 여기 챙겨놨는데, 이 차는 벤트를 달 수가 없어서 벤트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요. 보통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뒤쪽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펜, 환기펜입니다. 벤트에 들어가는 환기펜 이렇게 구성이고, 보통은 벤트가 창문에 달려있죠. 벤트 모기장 찍찍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혹시나 뜯어가지고 닦아야 될 일 있거나 조금 먼지가 많이 쌓였다 싶으시면은 요 찍찍이만 떼가지고 요 방충망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방충망에 이렇게 보면은 요 벤트에 보면은 지금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하나 둘, 그리고 여기 3개, 여기까지 4개, 4군데 있는데 4군데에다가 같이 나가는 벤트를, 환기팬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환기팬 모양을 보면은 환기팬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4군데 걸 수 있게 환기팬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군데를 딱 올려가지고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서 쓰시고, 대신에 이 환기팬이 달린 상태에서는 창문이 닫아지지 않으니까 겨울철에는 사용하실 때만 걸어주시는 게 좋고, 안 사용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문 안쪽에 이쪽을 벌려서 넣으면 들어가거든요. 이쪽에다가 넣어놓고 준비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성은 전원용 환기팬, 전원용 C가잭 하나, 그리고 이렇게 디밍 기능이 있는 모터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통은 이쪽에 환기팬을 다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C가잭 사용하시면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보여드릴 거니까 요 위쪽에 있는 C가잭 사용할게요. 자, C가잭 사용할 거니까 자 보세요. 보면은 어차피 이 모터 컨트롤러는 양쪽이 짝짝이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만 껴져요. 그래서 모터 쪽에 껴지는 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껴지는 애 이렇게 껴주시면 되고, 반대쪽은 이것도 풀어야겠다. 반대쪽에 요거, 반대쪽은 반대쪽 걸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터 C가 전원용 잭을 껴주시고, 이 상태에서 얘를 C가 잭에다가 꽂아주신 다음에 전원 누르면은 지금은 불 안 들어오죠. 근데 이 아래쪽에 DC 12V로 되어 있는 거 스위치 눌러주시고, 위쪽에 얘도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 눌러주시면은 빨간불이 들어와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팬이 돌아갑니다. 지금 다이얼이 제일 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팬 속도 조절하시면 되고, 끝까지 돌리시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지고요. 그리고 팬을 돌렸을 때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눌린 방향으로 바람이 나가는 거예요. 동그라미 쪽으로 눌러져 있으면 동그라미 쪽으로 바람이 나가는 거고요. 일자되어 있는 쪽으로 하면은 일자되어 있는 쪽으로 바람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고, 끄실 때는 다이얼을 돌려서 끄시거나 아니면은 C가잭에 전원 누르셔가지고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벤트용 팬 설명까지 끝났습니다. 솔직히 오늘 이 설명 영상 평소보다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찍으면 되겠지 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힘들게 어떻게 찍었네요. 이 영상들이 예비 차주분들이나 그리고 차를 출고하시고 나서 설명에 대한 너무 설명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까먹고 하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라기보다는 좀 소소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영상 촬영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멀리의 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